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8포인트 내려서 0.28% 하락, 코스닥은 0.7%, 0.8% 정도 상승했죠. 지금 증시가 코스피가 계속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만 보셔도 알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쌍끌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쌍매도가 나오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부터가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질질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21선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 그냥 저항 맞는 듯이 이평선 따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애들이.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서서히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투자자도 뭐 북한발 미사일도 쐈고요 오늘. 그다음에 중국발 미국과의 이제 또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거의 2조 가까이 팔았고요. 그다음 기관도 계속 2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 공간도 많고요. 잘하면 진짜 27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종목들이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종목,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금 LG화학 같은 거 보시면 뚝뚝뚝 그냥 떨어져 있어요. SDI도 보시면 그냥 쭉쭉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 코스피 차트와 좀 비슷하게 진행이 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별로.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은근히 잘 버티죠. 코스피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한번 이평선을 벌리는 작업이 나왔고, 그러고 이제 V자로 말아 올린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이고요. 코스닥이 요즘 또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또 꿈틀꿈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풍제약과 같은 뭐 그런 종목과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제가 자주 하던 종목, 그다음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또 기술주, 뭐 반도체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이제 이 정세가 또 불안정해지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61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도 이 정도 쌍매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미국이 1.62% 하락을 해서 채권 시장이 조금 많이 내렸고요. 고점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려가지 않고 버틴다. 1.6%는 버티고 있고, 이 이상으로 내려서 이제 1.4%, 1.5%까지 떨어졌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하락세를 멈춘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좀 많이 내렸죠. 근데 또 오늘 회복을 하고 있고, 지수 선물을 보시면 뭐 나스닥과 다우가 같이 오르고 있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뭐 좀 올랐으면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50원, 250원 올랐습니다. 어제 뭐 대차장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차장고가 어제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대차장고를 좀 보면 780만 주,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그저께는 이제 7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오늘 이제 780만 주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 이제 그러니까 700만 주 정도가 늘어나서 780만 주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차장고가 사실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제 공매도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딱히 이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부터 볼게요. 두산중공업 차트부터 보면 11,700원을 제가 이제 지지를 할 것 같아서 이전에 이제 12,100원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잘 지키면서 5일선을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과 5일선 사이에 이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위로 뻗어 나갈지, 아니면 한번 21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21선이 조금 올라왔을 때 21선까지 한번 뚝 떨어뜨린 뒤에 다시 올라갈지, 뭐 그런 시나리오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보시면 이때와 이제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21선을 태운 다음 이제 차근차근 이제 21선을 다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이제 이렇게 21선 찍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는 다른 점은 이제 61선을 이렇게 아래에 두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 11,700원에 대한 자리는 이렇게 쌍바닥을 디뎠던 자리, 그 다음이 여기서 또 바닥을 형성하던 자리였고, 지금 이제 그런 자리를 또 이렇게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좀 내리기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버티면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주봉도 이제 십자로 이제 말아 올렸고요. 월봉도 좀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번 달에 12,500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장세도 좀 흔들리고 있고, 뭐 여러모로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두산중공업이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12,500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양전했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오늘 코스피가 어제도 좋지 않았고 오늘도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네, 250원 올라서 시간 외에도 12,1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하는 모습은 좋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투자자를 좀 볼까요? 기관이 10만 주, 10만 5천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22만 7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3만 주 매도가 되었는데 개인이 일단은 투신과 보험, 금융투자, 상호펀드 다 매도를 했습니다. 뭐 큰 양은 아닙니다만 결국엔 또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10만 주 언저리에서 7일 연속 매수를 했죠. 7일이죠. 네, 그렇게 매수를 해서 계속 두산중공업을 모으는 모습이고요. 딱 규칙을 가지고 자동 매수를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딱 어느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하게 하는 것 같고, 당분간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패턴을 보았을 때는 꾸준히 이 연기금이 목표하는 양까지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받쳐지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뭐 외국인발 매도가 좀 나오다가 이렇게 중간에 올려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만약에 연기금이 매도로 좀 돌아선다면 지금은 또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많이 내려도 뭐 11,000원, 11,2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합병 그 매수 청구권 그 가격 설정을 11,450원이었나요? 그 정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뭐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충분히 저점 위치에 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제가 22만 주를 매수했다고 했는데 진짜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또 매도를 했습니다. 52만 5천 주 매도를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2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 매도를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요거를 가져간 세력이 누구일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어떤 주체에게 이걸 팔았는지. 아무튼 250만 주 매도가 되었고요. 장외로 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9.99% 정도고요. 외국인은 항상 이렇게 뭐 유상증자라든지 신주 상장이 되기 전에 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번에도 유상증자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대규모로 이제 시간외로 이렇게 대량 매매를 한 뒤에 신주 발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분을 다시 메우는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계획된 그 포트폴리오, 네, 그 수량을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대차장고 걱정과는 다르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차장고가 이렇게 갑자기 700만 주 이렇게 늘었는데 왜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제가 이전에 이거를 이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 12월에도 대차장고가 급증했던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중공업, 네, 공매도와 대차장고에 관한 얘기고요. 대차장고가 급증한 이력이 있습니다. 19년도 12월부터 16일까지, 그 다음에 20년도 3월부터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그 다음에 2020년도 12월에 있는데 이건 이제 좀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접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년도 12월에는 12일부터 16일까지 1700만 주에서 1770만 주에서 2840만 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1000만 주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2236만 주에서 3029만 주로 약 793만 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로나 폭락 여파로 대차정모가 증가했던 그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3월 9일 2236만 주에서 3월 13일 3020만 주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790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부터 주가를 보시면 3월 9일부터 그냥 완전 그냥 주가를 찍어 내립니다. 네. 4일 동안 완전 찍어 내려서 이건 누가 봐도 공매도다. 네. 무차익 공매도인지 뭐 차익 공매도인지 아무튼 그냥 쏟아 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치고 나면 그 빌린 주식이 고스란히 대차정고에 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차정고가 증가를 해서 주가가 내리는 것보다 주가가 선제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내리고 대차정고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요. 실제로 이제 대차장고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대차장고는 이때만 해도 엄청 많았죠. 네, 2천만 주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케이스를 좀 보시면 2019년 12월부터 2019년 16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 그래서 이 3일 동안, 단 3일 동안 대차정고가 1000만 주 이상 늘어났고요. 그럼 그때 주가를 보시면 오히려 이 주가가 눌리지 않고 올랐습니다.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대차정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주가가 그 뒤에 내려가지 않는다. 네, 오히려 이 3일 뒤에 더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더 올랐다가 그 뒤에 내렸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때는 대차정고가 공매도에 쓰이지 않았다. 실제로 요날 공매도 잔고를 좀 볼까요? 12, 13, 16일 16일에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이때도 잔고를 보시면 650만 주인데 뭐 이렇게 늘어나긴 합니다. 1월달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결국에는 1월달까지 주가가 뭐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공매도 잔고는 늘었지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대차정고가 이렇게 막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자, 어제 제가 공지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이 이 대차 거래입니다. 대차 거래에 의해서 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를 좀 봤는데 어, 이게 주식 담보로 해서 대주 거래를 했을 때 대차 잔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연히 따지면 이제 대주 거래와 대차 거래는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두산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4,700만 주가 이제 신주 발행이 14일에 4월 14일에 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두산이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어, 또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단에 이제 넘긴 것 같아요. 주식 담보로 해서. 그래서 이 담보를 통해서 이 대차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중을 좀 조절하는 모습인데 아무튼 4월 14일에 그 신주 상장과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대차 잔고는 지금 사실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고, 네,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3월 15일자로 금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걱정은 막 크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몇십만 주씩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공매도가 지금 보시면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이게 참 금지를 했는데도 잔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공매도를 치는 건지 무슨 우회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40만 주가 또 이렇게 단기간에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공매도가 증가를 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썩 기분은 좋진 않네요. 일단 두산중공업이 지금 12,050원인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금 현재 어, 4조 5천억이죠. 4조 5천억. 4조 5천억에서 이제 4,700만 주가 또 추가 상장이 되었을 때, 이 4,700만 주면 거의 6조 6천억 정도가 증가하죠. 네. 그래서 4조 5천억에서 5조 1천억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때 17,000원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그때가 지금 이제 신주가 발행되면 비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주가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한다면 주가 상승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신주 발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조금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핵심 내용은 두산 재무 개선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이고, 여기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재무 구조 개선 계획안을 추진한 지 이제 1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단으로부터 3조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뼈를 깎아서 1조 5천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는 1조 4천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1조 2천억에 대한 유상증자, 그 다음에 두산이 출자한 4,352억, 이것도 이제 두산 퓨얼셀 지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로 그 지분을 또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 30%를 두산중공업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만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에 8,500억 이 매각이 완료가 되면 또 이제 이 현금이 확보가 되고, 네, 그래서 재무 개선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 3분기 기준에서 부채 비율이 330%였어요. 두산중공업이. 근데 지금 2021년 2월에 1분기 들어서 거의 220%였나요? 2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이 금액이 또 투입이 되면, 그 다음에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되면 100%대로 진입을 할. 그래서 거의 정상 회사로, 네, 정상 기업으로 돌아왔다. 네, 대신에 이제 이게 조금 주식 수가 많아져서 부담스럽긴 한데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거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 탈원전으로 적자 위기 몰린 한전 해외 원전 수익으로 메운다. 그래서 지금 요새 해외 원전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 이어서 이제 폴란드도 발주를 하고요. 체코에서도 8조짜리 큰 장이 열렸고, 체코 시장은 아직 뭐 소식이 없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입찰 계획서인가요? 뭐 발주서인가요? 그걸 이제 낸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업체를 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별로 소식이 없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집트도 지금 4개를 건설한다고 했고, 폴란드도 6개를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크고요. 지금 이제 UAE 이후에 잠잠하던 원전 시장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들로부터 이 콜이 와가지고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자들이 좀 만만치가 않죠.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원전 기술이 좋기 때문에 최대의 경쟁자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근데 이제 업체들이 그때까지 버텨줄지, 지금 몇 년 내에 이제 계속 발주가 나올 건데, 뭔가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공사가 좀 나와줘야 이게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뭐 인력 유출도 좀 막고, 그 다음에 기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할 텐데, 참 좀 소위 말해서 좀 무식하게 너무 이 기술을 막아버려 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일단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기술 믿고 한번 가보는 거고요. 하나라도 요 중에 하나라도 좀 받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만약에 이 원전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받게 된다면, 주가는 그때는 진짜 뭐 10조, 시가총액 10조, 2조, 이 2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 추진하는 수소 에너지, 풍력 에너지도 좀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지금 확실히 바닥 다졌다고 보고 있고, 21선 한 번쯤은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서 그게 이제 모두 이제 대차 거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뭐 공매도를 위해서 좀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났다는 점에서 조금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연기금이 자꾸 매수를 한다면, 네, 계속 매수를 한다면 주가는 계속 받쳐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며칠째 두산중공업을 받치고 있거든요. 네, 이 연기금이라는 세력이 두산중공업을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매수세가 멎어버린다면 언제든지 주가는 21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입 기회가 더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다가 61선 돌파를 하던가,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어제 오늘 250만 주를 장외로 팔았다. 대차 잔고는 늘었지만 이전에도 늘어난 적이 있었고, 주가는 오히려 지금 오늘은 상승했다. 하지만 국매도 잔고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코스피 증시도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보았듯이 저점을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원전 추가 수주, 그 다음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사업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고, 재무 개선이 확실히 지금 진행이 되었고 좀 있으면 완료가 된다. 네,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